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뉴욕타임스가 지난 9월 24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건설하기로 당사국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의 국경을 통과하는 3개의 철도 노선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내용이 하나 더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설득해서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동해 항구의 재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이런 시도들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1대1로의 최신 단계로서 중국이 지난 11년간이나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철도는 1대1로의 골간이죠. 이미 유럽에서 열차가 출발을 하면 중국의 서쪽 국경을 통과해서 중국 내륙을 지나서 산둥의 칭다오까지 연결이 되고, 여기서 다시 배 선적이 돼서 우리 한국 또는 일본, 심지어 북미 대륙으로까지 운행이 되고 있죠.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도는 수준입니다. 또 남쪽으로 가는 노선도 인도 차이나 반도를 관통해서 싱가포르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죠. 10년 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사이에는 얼마 되지 않은, 아마 10km도 되지 않는 그런 거리만 남아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도 차이나 반도로의 고속철도 사업이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철도 사업은 그동안 많은 보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 삼각지대의 물류망의 연결은 지금까지 큰 이야기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요즘 와서 이렇게 뉴스에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북중러 삼각지역에 대한 보도는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8월 22일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바가 있어요. 당시 보도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중국의 동해 진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접근하고 있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의 압박에 대응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가운데 북극 항로 관련 합의가 근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5월에 리창 중국 총리하고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베이징에서 만나서 북극 항로 개발에 합의하는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전했죠. 그러면서 양국이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전통적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및 디지털 경제 같은 신흥 분야에서 협력을 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했죠. 이 북극 항로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전해드린 적도 있고요. 제 책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는 중러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중국은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더 짧은 기간 안에 더 안전하게, 왜냐하면 서방의 구속을 받지 않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북극 항로로 해서 유럽까지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북극 항로는 1년 중에 한 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경제 환경이라는 건 1년 365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서방과 무력 충돌 사태라도 일어나게 됐을 때 너무 이 북극 항로에 의존하고 있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의 한 구퉁이를 보면 리창과 미하일 미슈스틴이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의 주요 수로인 두만강 하류에서 중국 화물선이 동해 쪽으로 또는 동해로 접근하기로, 이렇게 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나온 보도, 폐쇄된 옛 항구의 재개라는 것은 이미 5월에 있었던 중국에서 화물선을 띄워서 이게 동해까지 직접 빠져나가거나 적어도 거기서 환적은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중국이 이 삼각지역에서 영향력이 더 크게 행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수로 개방을 주저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아주 북러 관계가 긴밀해졌죠. 그리고 북중 관계는 지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마냥 적극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만일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접근하면 중국 또한 서방 국가로부터 더 제재를 당하거나 더 같은 패거리로 취급을 당할 것이니까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 이전에도 5월 31일에 영국의 BBC가
이미 북중러 3국 협력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BBC는 5월 17일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러 간의 극동지역 협력이 논의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지적 안 했지만 BBC의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푸틴이 두만강 하구에 인접한 극동과 북한 국경 개방을 언급을 했고, 극동지역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중국의 동북 공정에 경제협력 전략과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중러 양국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서 중국 선박이 바다로 나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바오중 중국 지린대학 교수는 지린성의 경우 바다와 직접 연결이 되지 못해서 경제 발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만일 동해 동쪽 바다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이전처럼 러시아의 나우카 항해에 의존하지 않고 화물 운송 기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 그리고 러시아의 지리적 이점, 이것을 좀 잘 결합시켜가지고 점점 더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동북삼성, 그리고 러시아 극동, 이 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러면 윈윈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동북삼성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간의 협력 계획에 서명을 했죠. 2009년부터 2018년 10년간 유효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종료된 후에 또다시 러중 극동 지역 협력 및 발전 계획, 이번에는 5년 계획,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이 계획에도 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러가 극동 협력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사실 별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워낙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배가 동해로 직접 왔다 갔다 하면 즉각 일본과 미국이 반응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무슨 제1도련, 제2도련 이런 전략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BBC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에서도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의 배가 지린성 안에서 내륙의 동쪽 끝, 그러니까 현재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깡촌, 여기까지만 두만강을 항해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해까지는 15km에 불과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항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다리가 있는데 높이가 7m에 불과해서 이 다리 때문에도 대형 선박이 통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인민대학교의 왕원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이 두만강 활용에 관련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줄곧 중국 선박이 두만강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반면 일본의 규슈 대학에서 중국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마스오 치사코 교수는 중국이 대형 선박을 동해까지 직접 항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해안 경비대 순찰선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년에 진행된 과정만 봐도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별로 주의는 하지 않고 있지만 북중러의 이런 움직임은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성은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작년 6월 1일부터 지린성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중국 내륙 화물 중개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가 외해로 나간다고 하면 너무 민감하니까 중국 내부 물류에만 사용하겠다는 전제를 달아서 중국이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중러 블라디보스톡 내륙 중개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과 같은 이러한 경로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 선박들이 우리의 동해 지역에서 빈번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 선박들의 움직임과 연관이 되는 인프라 건설은 유사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작전에도 활용될 것이 또 틀림없는 것입니다. 소문이긴 하지만 이미 북러 접경 지역의 연안에 있는 작은 섬에 작은 규모의 중국 잠수함 기지가 비밀리에 건설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으로 우리 동해 지역, 일본의 북부 지역, 일본의 북동 지역 이런 지역에서 합동 훈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과 한국이 그리고 주일 미군과 주한
이것은 미군이 서쪽 방향으로 양안 쪽으로 온전히 군사력을 투사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중러 삼각지대가 과연 이 세 나라 각자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주목해볼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